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 현재 법 질서가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법과 제도에 의한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무법자, 그야말로 법도 안종에 없는 아나무인의 무법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민노총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22일 날 현대사옥 앞에서 집회 중에 민노총이 집회 중에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와 있던 경찰관들 수십 명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경상의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나중에 수사 기록에 하면 36명이나 됩니다. 12명의 그 민노총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 경찰이 선별을 해서 이들을 모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겨우 한 명을 선별을 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서명을 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증거가 다 수집됐으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법정에서 앞으로 부르면 틀림없이 나오겠다고 아마 판사 앞에서 그렇게 어떤 입에 발린 약속을 했겠죠. 증거인멸 외에 도주 우려 없다 기각을 했습니다. 경찰의 사기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사기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법질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이렇게 얻어맞고 제복 입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이렇게 얻어맞고 해도 가해자가 정당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와 같이 일반 민간인도 아닌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물론 영장 기각된다 해서 그것이 무죄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법 감정을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정말로 단견입니다. 법원 직원들, 재판정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판사에게 포근하고 혹은 물리력을 손찌검한 사람은 덜컥덜컥 구속하는 판사들이 이와 같이 경찰관은 얻어맞아도 대로변에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 얻어맞아도 이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중 집회에서 막 미쳐 날뛰듯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집단 폭력을 보면요, 현장에서 이를테면 아주 그냥 살기가 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때리고 얼마나 때리고 이런 거를 증거를 이렇게 그때그때 수집한다는 자체가 때로는 아수라장일 때는 참 어렵습니다. 종종 그전에도 보면 이런 민노총의 집회가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다수의 어떤 무력을 이용한 불법 폭력 집회에서의 이런 난동 행위에 대해서 곧잘 보면 이번에는 판사 기각한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검사도 하나 좋은 소리 들을 일이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증거 소위 어떤 소명이 부족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일껏 그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범인을 검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영장을 뭐 기각하거나 또 보안 수사를 지휘하는 등등으로 해서 그냥 사건 수사에 김이 다 빠지게 한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정말 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판검사들의 탁상 공론인 거죠. 일단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이 조금 약간 불충분하더라도 적어도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어떤 그 직무 경험에 입각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온 경찰관의 판단은 존중해 줘야 돼요. 물론 당사자들 부인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현행범으로서 체포 구속을 하고, 그 가운데 혹여 정말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체포가 되었거나 혹은 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면 구속 적부심 제도나 보석 제도가 왜 있습니까? 근데 1차적인 구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구속을 하기 힘들게 만들면 현장에서 이러한 이 과격한 폭력 시위를 진압해야 되는 경찰관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현장에서 진압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것은 또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법의 권위, 공권력의 어떤 그러한 공권력이 이 사회의 어떤 그 질서를 이렇게 뒷받침해야 될 그러한 공권력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맙니다. 지금 민노총 그 위원장이라든가 그 간부들이나 노조원들이 도대체 경찰관 겁을 내겠습니까? 경찰관을 무슨 애 다루듯이 혹은 뭐 그야말로 무슨 이게 어떤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네들 뭐 이렇게 난동 부리는 데 있어서 그냥 앞에 이렇게 그냥 긁어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지금 그런 무법천지. 지난달 국회 담장을 부수고 난임했던 민노총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체포한 당일 전원 석방을 했었죠.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게 한 달도 훨씬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6명을 영장을 청구한다. 경찰이 신청한다 그럽니다. 검찰이 또는 법원이 이 경찰이 신청한 6명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그 즉시로 영장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현장에서의 복장 상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만 이렇게 한 달 보름이나 지나서 영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상황도 많이 바뀌어져 있고 더구나 뭐 또 이렇게 저렇게 뭐 판사 앞에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양을 떨면 또 우리 백면 서생의 우리 판사님들은 또 뭐 반성한다고 또는 도저히 우려가 없는 것 같다고 또 뭐 어떤 증거 다 수집되어 있다고 또 기각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민노총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주제로 가서 민노총처럼 물리적 폭력을 좀체 행사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무법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교조입니다. 오늘로서 전교조가 출범 30주년이라고 여러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교육의 기치 아래 30년 전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를 개선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지난 30년간 학교를 이념교육, 정치교육의 장으로 만들었고 역사 왜곡과 정치 투쟁에도 앞장서는 투사 집단이라는 평도 아울러 받고 있는 단체가 전교조입니다. FDA
그러니까 한미자유무역협정이죠. 그리고 광우병, 국가보안법, 세월호 사고 등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무슨 계기 수업이다라는 걸 해서 정말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사회적 어떤 그런 교양이 충만하지 않은 미성숙된 학생들에게 진보적 시각, 편향적 시각, 그러한 정치색 짙은 시각을 주입을 해온 전교조 교사들입니다. 숫자는 적으면서도 정치적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 어떤 투쟁 그러한 성향 때문에 현직 교육감 17명 중에 10명이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입니다. 2003년 10만여 명에 이르던 전교조 조합원 수는 현재 6만여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교육 현장에서도 교원들 간에도 이제 무언가 염증을 느끼고 탈퇴하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또 그리고 학부모들 대다수가 적어도 제가 접하는, 직간접으로 접하는 학부모들 중에 전교조에 대해서 좀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학부모나 그 주변 인사를 저는 사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적습니다만은 학교를 장악한 실세 교육단체가 바로 전교조입니다. 99년에 교원노조법이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였죠. 제정이 되면서 합법단체가 되었다가, 합법노조가 되었다가 2013년도에 소위 현직 교사가 아닌 사람들도 노조원에 가입시키는 등의 불법을 마구 저질러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법의 노조로 지적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노조라는 뜻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법의 노조, 무법 노조임에도 현 정부 들어와서 정부도 그렇고 또 다수를 점하는 친전교조 혹은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 사실상 전교조를 말하자면 합법 노조인 양 상대를 하고 오히려 거기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관계자들의 자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법에 위반되어서 법원에서 소위 법 외 노조로 그렇게 확정 판결이 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하고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이들을 하나의 어떤 합법 노조인 양 상대하는 교육감, 시도교육감들, 그리고 교육부 장관,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교육청 중에서 7개 교육청이 이와 같은 법 외 노조인 전교조와 단협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6개 교육청의 교육감이 바로 전교조 출신입니다. 이와 같이 민노총처럼 그야말로 완전히 무슨 물불 안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지까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법과 원칙을 가르쳐야 될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이와 같은 법의 노조 활동이 그것도 암암리에 또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조용조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란 듯이 무슨 전혀 어떠한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이렇게 자행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앞서 말씀드린 민노총과 전교조의 이러한 불법성에 대해서, 이러한 위법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꾸중하는, 나름대로 책망하는 이러한 언급을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변호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고 조국 민정수석 또한 명색이 법대 교수입니다. 법대 교수라는 경력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미사여구로서 좌파 세력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법질서 파괴 주범에 대해서 국민을 향해서나 내각 또는 비서실을 향해서 단 한마디라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즉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을 지시하거나 이러한 민노총의 불법 폭력이 경찰에서 묵인되고 소극적으로 경찰이 대처하고 법원 검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 방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이른바 촛불 시위 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제어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회의 기강 확립 아닙니까? 경찰과 검찰, 법원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떠한 업무적인 그런 관리를 소위 대통령의 비서로서 경찰과 검찰,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치안과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민정수석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런 그거에 대한 직무적 어떤 그런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서 배북질은 실컷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복 공무원들이 경찰관이나 그 밖에 소방 공무원들 등등이 불법 집단 폭력 세력에게 폭력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께 어떤 진언을 제대로 했는지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권남용으로 전 정부 관리들을 참 많이 혼내왔던 것이 현재 이 정부의 적폐 수사입니다만, 직권남용 못지않게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 직무유기도 유행에 따라서는 정말로 국민과 역사의 죄를 짓는 행위다 생각합니다. 민노총과 전교조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방임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오늘 민노총의 영장이 기각되고 노조원의 영장이 기각되고 전교조의 출범 30주년을 맞아서 법의 노조를 취소해달라고 목소리 높이는 저 전교조 집단을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법과 법질서의 이 파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